맥스웰 몰치의 성공의 법칙. 오늘의 주제는 합리적으로 사고하라인데요. 앞서 우리는 자아 이미지, 상상, 영상화 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은 잠재의 의식, 무의식에 대한 부분이었고, 오늘 하게 될 주제는 합리적 사고, 즉 현재의식, 지금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현재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의식의 부분인 잠재의식과 의식적인 부분인 현재의식은 서로 상호로 피드백을 주며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합리적 사고인 현재의식은 우리의 성공의 법칙에 어떤 작용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야 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를 찾아온 수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믿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물으면 나는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 이성의 힘을 활용하라는 간단한 처방을 제시하곤 한다. 그러면 환자들은 실망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한다. 심지어 어떤 환자는 나의 처방이 너무 단순하고 비과학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처방은 한 가지 확실한 장점이 있다.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처방은 과학적인 근거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의식적인 사고가 무의식 과정이나 메커니즘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믿음과 감정 또는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오히려 무의식으로부터 그런 요소들을 파내거나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자동 메커니즘은 전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일종의 기계처럼 작동하며 그 자체에는 아무런 의지가 없다. 자동 메커니즘은 주위 환경에 대한 자신의 현재 믿음과 해석에서 적절하게 반응한다.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적절한 느낌을 제공하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개념, 믿음, 해석, 의견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데이터를 가공한다. 우리는 이런 무의식적 기계를 조정하는 장치가 바로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다.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리겠지만 우리의 무의식적 기계가 의식적인 사고에 의해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반응 패턴을 만들어냈다면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 자동 반응 패턴을 변경할 수도 있다. 1년에 365일을 사는 법의 저자 존 쉰들러 박사는 신경증이 있고 늘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 사람들이 삶의 기쁨을 되찾고 행복하고 결실 있는 삶을 사는데 크게 기여하여 명성을 얻었다. 그가 환자를 치료한 비율은 정신분석을 통한 치료율을 훨씬 앞섰다. 그가 활용한 치료법의 핵심은 의식적인 생각의 통제라고 불리는 과정으로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과거에 어떤 부족함이 있거나 과실을 범했는지에 관계없이 과거보다 나은 미래에 이룰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춰야 한다. 현재와 미래는 과거의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습관에 달려있다. 계속해서 과거만 파고들면 미래가 존재할 수가 없다. 모든 환자들의 근본적인 감정적 문제에는 공통의 분모가 있다. 바로 환자들이 즐거움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을 잊어버렸거나 아예 배운 적이 없다는 점이다. 합리적인 사고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의 핵심 내용인 유도 미사일의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간단히 말해 우리는 목표를 선택하기 위해 신중하고 합리적이며 의식적인 사고를 이용할 수가 있다. 또한 자아 이미지의 극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상력을 통한 목표 또는 대상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할 수가 있다. 실수를 피하려면 먼저 잊어야 한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경험과 함께 과거의 실패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잠재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고 파헤쳐서 조사할 필요는 없다. 앞서 지적한 대로 모든 기술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습득이 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기억해서 성공할 때까지 계속 수정 과정을 반복한다. 이런 성공적인 반응 패턴은 다음번 시도 때 기억되거나 되살려져서 그 상황을 모방하게 된다. 이것은 다트 던지기나 노래하기, 운전, 골프 연습 등 배우거나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다른 기술을 습득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자기통제 메커니즘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기억과 실패,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경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은 부정적인 피드백처럼 적절하게 사용된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겨져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학습 과정에 기여한다. 하지만 실수가 잘못으로 인식되어 진로 수정이 이루어지면 그런 실수는 의식적으로 잊혀야만 하며 성공적인 시도만이 기억되고 남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실패의 기억은 우리의 의식적 사고와 주의력이 앞으로 성취할 궁극적인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잘못이나 실수, 실패, 그리고 때때로 느끼는 모욕감은 학습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 목적 그 자체는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목적이 달성되면 그런 느낌은 모두 마음속에서 잊혀져야만 한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실수를 떠올리거나 그 실수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고 자신을 다그친다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나 실패 자체를 상상이나 기억 속에서 의도적으로 목표로 설정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상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과거의 실수를 가지고 계속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이다. 나는 근원적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나간 과거를 일일이 조사하지 않고도 감정과 자아 이미지를 통제하는 것을 해결지향적 요법이라고 부른다. 내 환자 중에 불행한 과거를 빌미로 스스로를 괴롭히던 환자가 있었다. 그녀의 상태는 상당히 심각해서 현재 행복감을 느낄 기회는 모조리 없애버렸다. 오랜 세월을 비통과 울분 속에서 살아오면서 위축되고 괴팍한 성격이 되어 세상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자기처럼 고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항상 상상했기 때문에 친구가 없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피했고 나아가 심술궂고 방어적인 태도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멀리했다. 그러던 중에 신체적인 문제가 수술로 치유되었다. 그녀는 조금씩 다른 이들에게 다정하게 조화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과거의 경험이 계속해서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수술받기 전 자신의 모습을 아무도 용납해주지 않기 때문에 외모가 새롭게 변했다고 해도
친구를 만나거나 행복해질 수 없다고 느꼈다. 그러면서 예전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전과 다름없이 불행한 마음을 안고 살고 있었다. 그녀는 수술을 받으러 나를 찾아오게 되었던 그 불행한 사건을 자꾸 다시 떠올렸고 결국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비난하는 것을 그만두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계속해서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바꾸고 싶은 행동을 고착화한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은 역으로 현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 기억을 쉴 새 없이 곱씹으면서 어리석게도 어제 형편이 없었으니 오늘도 마찬가지로 형편없는 하루를 보낼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무의식적인 반응 패턴이 스스로 반복되고 영원히 계속되는 힘이 있다는 것도 행동이 바뀌기 전에 실패에 대한 잠재된 기억을 모두 뿌리 뽑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실패를 입는 이유는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적인 우리 자신의 생각에 따른 결과이다. 왜냐하면 이 결과는 우리가 추단하는 생각하는 부분과 집중할 목표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고쳐먹고 과거에 힘을 실어주는 행동을 그만두는 순간 과거와 과거의 실수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힘을 잃는다. 올바른 방법을 따른다면 무의식의 유아기적인 암시를 극복하고 그 무의식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고 난 후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사악하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가책의 원인을 자세히 조사하고 그런 생각이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점을 확신하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의 의식적인 믿음을 생생하고 분명하게 무의식 속에 각인시켜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받은 영향력이나 주위에서 받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하라. 합리적인 순간과 비합리적인 순간 사이를 번갈아 오가며 만족해서는 안 된다. 비합리적인 것에 대한 검토를 할 때는 그 내용을 존중하거나 그 내용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 어리석은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따져본 다음 거부하도록 하라. 결단성이 없는 사람처럼 절반은 이성의 힘으로 절반은 유치하고 어리석은 행동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시도가 상이한 두 기준 사이에 망설이지 않고 하나의 기준에 따른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신의 이성이 말하는 바를 깊이 생각하고 느껴야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 믿었던 잘못된 사고방식을 피상적으로 떨쳐냈을 때 이제서는 할 일이 없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전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 잠복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합리적인 확신에 다다랐을 때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결과를 따라야 하며 설령 새로운 확신과 일치하지 않는 믿음이 생겨났다고 하더라도 단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생각이 아무런 이의 없이 통과하거나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유아기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의 자신을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방법이다. 우리의 이성이 아주 확고하다면 그 기간은 매우 단축될 수가 있다. 대립되는 두 가지 믿음에 대해 비교해보는 질문은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자신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은 네 발로 기어서 그의 사무실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축되는 겁니까? 그럼 그 사람 사무실에 거지처럼 손을 내밀면서 커피 한 잔 값을 구걸하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상대방이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면서 들어갈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동의를 구걸하고 인간적으로 인정받기 위함은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심리적 장애물을 넘어설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한 깨달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폴은 이른바 후퇴 없는 목표 설정을 시작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목록으로 정리했다. 그 중에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기, 팀원 관리하기 등 10개의 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의 목록에서 제외된 것들 가운데 호감이 가는 직업이나 사업을 찾기 위해 그의 상상력을 동원했다. 한참 동안 고민 끝에 그는 통신 판매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많은 뛰어난 재무 설계사들이 고객을 성공적으로 끌어들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책이나 매뉴얼, 테이프 등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고는 광고와 DM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제품을 판매했다. 그는 자신의 집 사무실을 마련하고 외부 업자들을 통해 수주와 인쇄, 배달 등의 업무를 처리했다. 폴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역량을 10분 발휘한다면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동료들의 성공과 좌절 사례를 꼼꼼히 분석한 후 제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했으며 통신 판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학습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로를 수정하면서 결국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경험은 아주 흔한 일이다. 한 늙은 농부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영원히 담배를 끊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날 집에 담배를 두고 온 사실을 알고는 다시 가져오기 위해 2마일이나 되는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순간 어리석게도 자신이 습관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화가 치밀어 올랐고 생각을 바꿔 들판으로 돌아간 뒤 다시는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다. 유명한 변호사인 클래런스 대로는 자신이 성공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어느 날 그는 집을 사기 위해 $2,000의 저당을 설정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거래가 막 끝났을 때 대금업자의 부인이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여보, 바보같이 행동하지 말아요. 저 사람은 그 돈을 갚을 정도로 돈을 벌지 못할 거예요. 그때까지 대로는 그녀의 말처럼 자신이 과연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자 가슴속에서 뭔가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과 그녀에게 분개했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결심했다. 사업을 하는 내 친구 한 명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는 나이 40에 사업에 실패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신의 무능함, 그리고 재기 여부에 대한 계속 걱정만 했다. 그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외상으로 기계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그의 아내가 반대했다. 그녀는 남편이 기계값을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붕괴하기 시작했다. 누가 그를 사회에서 도망쳐 실패의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들었는가? 그런 경험은 그의 안에 있던 어떤 것, 즉 새로운 자아를 일깨웠으며 곧바로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아내의 말이 어떤 것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돈도 없고 신용도 없어 자신이 원하던 바를 성취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마침내 방법을 찾아냈고 3년 안에 자신이 꿈꾸던 곳보다 훨씬 더 성공해서 세계의 기업체를 거느리게 되었다. 던뎁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좋은 감정적 습관을 들이고 나쁜 습관을 없애려면 주로 생각과 생각 습관을 다루어야 한다. 긍정적 자기 암시가 부르는 성공의 감정. 목표를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꾸고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먼저 바람직하지 않는 미래의 결과나 목표를 상상 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그려보도록 하라. 이때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는 전혀 필요치가 않다. 그저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곰곰이 느끼면서 그것을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라.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즐기도록 하라. 이와 같은 가능성을 낙관하는 사고의 지속적인 반복은 최종적인 결과를 좀 더 실감나게 만들어준다. 이제 목표 이미지를 변경하라. 그러면 쉽게 좋은 감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리고 바람직한 최종 결과를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 가능성을 좀 더 실제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열정과 명랑함, 자극, 행복 등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우리의 자동 메커니즘은 제공되는 데이터나 설정하는 목표에 따라 성공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실패 메커니즘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것은 기본적으로 목표 지향적 메커니즘이다.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무의식적으로나 부지불식간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거나 습관적으로 실패를 떠올림으로써 실패라는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자동 메커니즘은 우리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따지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고 적합하게 반응할 뿐이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자기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에 기초한 정신치료와 자기 수양법을 도입한 약사 에밀 쿠에는 해야 하는 일을 항상 쉽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라 라고 조언한다. 합리적인 사고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성취하기를 바라는 목표를 선택하며 그곳에 집중하도록 한다. 일단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면 원하지 않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유럽 침공부대를 지휘하는 장군으로서 이탈리아 해안에서 반격을 받아 다시 바다로 퇴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는 연합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아주 나쁜 상황에 빠지겠죠? 하지만 저는 결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든지 이를 통제하지 않고 일상적인 삶을 산다. TV, 라디오, 신문, 일상적인 대화, 엿들은 대화, 비판적인 언급, 심지어는 광고판 등에서도 계속 떠들어대는데도 말이다. 귀찮겠지만 수첩이나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 중에 아주 작은 부분만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TV 리모컨의 건전지가 모두 소모될 정도로 TV에 매달리면서 그것도 모자라 수명이 다 된 건전지 갈아 끼우기를 귀찮아하면서도 저녁 내내 TV 앞에 앉아서 거기에 빠져 산다. 이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는가? 우리의 의식은 현재 맡은 임무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들어오는 감각적인 메시지는 주변 환경에 관한 정보를 우리 자동 메커니즘에게 계속 전달하며 동시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야구에는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창조적인 일도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신으로만 하지 않는다. 의식적인 사고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거나
필요 없는 곳에 사용되면 우리는 곤란에 빠진다.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창조적인 메커니즘으로부터 창조적인 사고를 쥐어 짜낼 수는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걱정이 많아지고 불안하고 좌절하게 된다. 우리의 자동 메커니즘은 무의식적이다. 의식의 내부에 있는 우리는 바퀴가 도는 것을 볼 수 없다. 또한 표면 아래서 일어나는 일도 알지 못한다. 자동 메커니즘은 현재의 필요에 대한 반응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해답이 나오기 전에 어떤 암시나 보장을 알아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다. 오직 믿고 행동함으로써 그 징조와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는 목표를 선택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결론을 내리고 평가하는 바퀴를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다. 우리는 자신이 일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이용 가능한 한 최선의 가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결과를 남겨두어야 한다. 합리적인 사고를 위한 체크리스트이다. 입력되는 메시지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진실한 것은 받아들이고 허구는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사고가 맡은 일이다. 논리적이고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신이 하는 일이다. 우리는 원하는 바를 결정하고 성취하기를 바라는 목표를 선택하며 원하지 않는 것보다는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하는 일이 그것이다. 현재 맡은 임무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들어오는 감각적인 메시지는 주변 환경에 관한 정보를 우리 자동 메커니즘에게 계속 전달하며 동시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려 부수기이다. 자신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어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평가해보라. 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평가해보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믿음에 맞서기 위해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라. 그리고 새롭고 색다른 가능성을 찾아다니고 시도하기 위해 자신의 상상력을 사용하라. 내가 이 장에서 이야기한 각각의 사실과 관련지어 제안했던 문제들을 생각해보라. 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러고 나서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러한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가정이나 결론에 근거한 것인가? 그런 믿음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이런 믿음을 따름으로써 혹시 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는데도 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계속 행동하고 느껴야 하는가?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 우리는 자동 성공 메커니즘에 제공할 새로운 목표를 발견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질문과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성공의 법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의 관찰자가 되어서 살펴야 합니다. 비교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제보다 오늘 나은 내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지 다른 상대방, 다른 사람들의 능력과 기준에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